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송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반역의 신문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시사 브리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비오는 날인데도 시사 브리핑으로 만나보도록 트럼프 하겠습니다. 미 대선 후보가 공화당 대선 후보죠. 한국 주한 미군비 100%를 내라. 이게 상호 방위 조약이고 또 상호 간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주둔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반을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미국의 군대가 들어와 있는 것이냐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이 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은의 국책은행 지원 현금 출자보다는 대출로 하겠다. 이게 이제 이주열 총재죠.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정상적인 기업 조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회사채 지원, 금융 중개 지원 대출 등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 또 북에서는 또 난리가 났죠. 오늘이 무슨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가 열리죠. 네, 5월 그러면서 저 양반들이 김정은을 향해서 21세기 태양이다. 21세기 태양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태양은 무슨 얼어 죽을 태양입니까? 지금 나라 사람들이 다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까지 아주 노역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자, 트럼프 뜻대로라면 한국이 낼 미군 분담금은 연 한 1조 원 정도를 내고 있죠. 9,320억에서 2015년 기준입니다. 2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시험대가 될 차기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그래서 주한미군은 한미 양쪽의 이익이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 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미국은 아시아 주도권을 유지하고 트럼프 100% 부담 논리는 안 맞는다. 미국 야당 사이에 낀 정부 분담금 90% 우리 주머니로 돌아온다. 정부가 야당에 반박하는 논리 트럼프 측에서 되레 악용할 수도 있다. 자, 한국은 돈 버는 기계인데 분담금은 쥐꼬리만큼 낸다. 트럼프 틈날 때마다 한국을 비판한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이 비판이 이제 미국민들에게 상세한 걸 잘 모르는 사람은 한국은 무임승차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가서 주둔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죠. 미국의 아시아 전략상 미군 주둔이 forward presence, 이 전방에 나가서 전력을 유지함으로써 미국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하는 이 forward presence 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트럼프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문 지식이 없고 그냥 부동산 재벌이라 그런 걸 모르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제 트럼프하고 골프를 친 사람이 네. 이제 같이 쳤는데 오비가 난 것 같은데 가서 그린 근처에 내 거 여기 살았다 이렇게 우긴답니다. 골프도 모르는 사람이 골프를. 아니 그런 식으로 룰이 없는 사람인 것 네. 같아요. 지금 방금 얘기 드린 forward presence 이 스트래티지가 상호 이익이 되니까 네. 이제까지 미군 주둔비의 반을 한국이 되고 반은 미국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내라 아니면 철수하겠다.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국의 전쟁을 일으키겠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그게 미국은 대통령이 파워가 있는 건가요? 마음대로 철수하고. 아니 이제 의회가 있으니까 그러게 걸러지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끽소리도 못 이런 하시나? 상황입니다. 자, 어... 저는 이 두 사람이 종북으로 이해하고 종북 간첩단의 일원으로 이해하는데 우상호 대통령이 바뀌면 협조하겠다. 대통령이 이제 바뀌라고 압박합니다. 뭘 협조한다는 거예요? 원내대표죠. 네. 그다음에 정진석이 DJ 실사구시 정신으로 가겠다. DJ가 무슨 실사구시예요? 간첩 김대중을 띄우는 역할을 정진석이가 하는 걸 보니 이게 또 같은 간첩 계통이 아닌가 이게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종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DJ가 이 나라 말아먹은 간첩 출신의 대통령인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죠?
2000년도 6.15 남북 공동 선언을 하면서 퍼주기로 일관해갖고 햇빛 전체. 얼마를 퍼줬어요? 60. 약 30조 원이 15조 원은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15조 원은 우리 기업들 팔을 비틀어갖고 30조 원을 김대중이가 김정일에게 갖다 줘서 이 나라 경제도 이 모양이고 그 돈 30조를 받아서 뭘 했죠?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땅굴 파고 그 짓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첩을 실사구시 정신이라고 띄우는 걸 보면 이 정진석이도 제정신이 아닌 DJ를 또 이야기하고 참 있네.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가 1987년부터 인연을 맺었다. 이 우상호하고 정진석이가 우가 이한열 영정 들고 있을 때 나도 사회부 기자로 현장 있었다. 자, 정진석 맞이한 우상호. 제가 인사드리러 가겠다 해 다른 당도 갔으니 이번에도 우는 약속 5분 전 복도서 기다렸다. 이게 다 무슨 당이에요 지금? 자, 요 정진석이는 새누리당이죠. 정부 여당. 그러면서 이제 DJ 띄우는 것은 박지원에게 이제 저걸 하는 겁니다. 박지원의 도움을 콜하는 뜻입니다. 이희호 여사 오히려 간첩. 더불어민주당이 그랬으면 모르지만 새누리당까지도 DJ 뭘 저런 걸 이야기한다고요? 이해가 좀 나라가 안 막 가는 되네요. 겁니다. 국민으로서는. 나라가 막 가는 거고 요번에 4.13 총선에서 네. 부정 개표 사건으로 네. 이제 의석에 123석과 122석인데요. 1석 차이가 이게 이미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1당은 더민주다. 네. 제2당이 새누리다. 요걸 만든 그러고 장본인이 박지원 간첩입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자, 미 정보수장 한민구 국방 외교 안보 인사 두루 만나고 다녀가 그냥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 북 핵실험 동향 도발시 공조 논의했다. 이거 다 논의한 거 그대로 김정은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왜 안보실장 김관진이가 저게 간첩이고 또 북경에 나가 있는 김장수요. 주중대사 김장수가 간첩이다 보니 그다음에 이 청와대 24명의 간첩단이 앉아 있다 보니 이러한 논의된 것이 그대로 정리돼서 김정은 책상 위에 올라가는 망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3분, 망하기 3분 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판 양적 완화 운운하는 건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는 것이다. 해운 조선 3사 부실 처리는 한은이 국회 동의 필요 없는 특별 융자로도 막을 수 있다. 과연 막아질까요? 이거 시기를 놓치면은 이 나라가 망국으로 갈 텐데 하여튼 잘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조선업 빅딜 당장은 현실성이 없다. 공급 과잉은 중국이 훨씬 심하다. 빅3 경쟁력으로 일단 버텨라. 대량 실업 대책 공적 자금이 최선이다. 1997년 2008년 공적 자금 조성하지만 청문회 하는 바람에 관료들이 절대 먼저 얘기 안 꺼내고 있다. 이제 이런. 근데 한은 사건을 아직 잘 모르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또 국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정부에서는 양적 완화를 하자라고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양적 완화는 아직 시기상조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네요. 재벌 개혁 운동을 벌여온 20년간.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좌파죠. 재벌 다 죽이기 작전했던 건가? 이하고 이주열하고 같이 짜고 치는 고도리일 수 있고 이 조선일보의 간첩의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으로 앉아 있는 조선일보의 간첩단하고 짜고 치는 고도리로서 이것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한은의 구조조정 실탄, 자본확충 펀드 유력. 그래서 국채근 자본확충 방안으로 이 총재는 출자 대신 대출을 밝히며 자본확충 펀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돈을 꿔주지 절대 국가의 돈을 임의로 줘갖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해결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 꽂으면 막 빚만 또 양쪽 늘어나잖아요. 완화는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네. 국채권의 돈을 찍어내서 이 돈을 이제 정부가 갖고서 야, 너 빚 갚고 대량 이거 해결해라 하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약간 되겠지만 이제 나라는 일단 살려놓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경제를 회생시키자. 왜? 돈이 안 도니까. 이것을
이제 대통령의 보관이 그거 같은데 이주열 하는 총재가 아니다. 그렇게 못하겠다. 돈을 꽂으면 꽂았지. 그럼 꽂은다고 이게 경제가 돌아갈까요? 살아날까요? 안 되죠. 빚만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종북 간첩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 완화로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조선일보가 치고 나오고 요 20년간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뛰어들었던 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들고 나오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들고 나오는 그런 양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운호 구명 로비 내사하던 검 왜 중단했나? 저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박지원 간첩의 세상입니다. 상황. 박지원이가 박근혜 대통령 위에서 상황 노릇을 하면서 안보실장으로 김장수를 앉혀라. 그러면 김장수는 꽃꽃장수로 노무현이를 섬겼던 자죠. 그리고 이명박 때 비례대표 의원을 했고 그러고 나서는 이 3대째 주군을 섬기는 자가 김장수의 이 줄타기 명수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간첩의 세상이 안보실장 초대의 간첩 김장수를 앉히고 2대 안보실장의 간첩 김관진을 앉힌 세상입니다. 그러면 박지원이는 어떤 사람이냐? 대법원 김용덕 주심 대법관을 이제 압박해갖고 이 죽을래 살래 나를 무죄 방면해라 해갖고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가 이제 무죄로 풀려나서 국회의원도 되고 또 국민의당 이번에 안철수 그렇죠. 대표도 되고 막. 원내 대표도 되고 네. 이제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선거 딱 며칠 전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트럼프 지금은 뒤지지만 지지율 5%만 올라도 예측 불허하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선거인단을 347대 191 그러면 이제 힐러리 승이죠. 5%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면 트럼프가 선거인단이 285에서 253 거의 비등비등해져요. 10%가 지금보다 올라간다면 트럼프의 인기도가 힐러리가 233, 트럼프가 305표를 획득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돌고 있다. 마지막 트럼프 뒤 미국과 미국인의 변화를 봐야 된다. 그러면 트럼프가 보여주는 미국인들의 생각이 뭐냐? 지금 5%만 더 오르면 비등해지고 10%만 더 오르면은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가는 트럼프 뒤에 미국과 미국의 생각이 뭘까 하는 것을 이제는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금처럼 정치 경제적으로 양극화된 시기는 없었다고 진단한다. 미국의 행류를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정부와 군은 물론이고 기업과 학계, 연구소 모두가 미국과 미국인들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대화하고 설득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등장은 저 트럼프가 이단아라고 했죠. 네. 이단아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주자가 딱 됐다는 것은 이제 미국인들이 생각이 바뀌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양대 간첩의 대통령 10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시각은 저게 그렇죠. 시각이 신뢰할 문제가- 만한 나라인가? 지금도 5.18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도 거기에 입 다물고 있는 한국민 5천만 이게 살릴 가치가 있는 국민인가? 저부터도 이 국민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 국민 왜 정의를 보고 일어날 줄 모르니까 이게 노예로 살아야 될 5천만 국민이라고 보는 겁니다. 베트남도 보니까요 공산화되면서 지금 올맹이 이겼잖아요. 가서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그 선진국처럼 하는데 전부 다른 나라에서 다 통치해요. 자, 그래서 그 나라는 목소리가 없어요. 일꾼이에요. 그래서 1975년 4월 30날 일꾼들. 사우스 베트남이 지도상에서 사라졌죠. 네. 75년 4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월남민들, 사우스 베트남민들은 이제 정의를 위해서 간첩들이 득식을 하는데 간첩 잡아내라고 외치지를 않았고 땅굴, 구찌 땅굴이 들어와서 250km나 사이공 궁전 밑으로 다 들어와 있었는데도 그걸 찾을 생각을 안 했고 그렇게 해서
월남이 망한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간첩과 땅굴인데도 아니라고 막 댓글에 간첩과 써요. 땅굴.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기 3분 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땅 속에 모든 김정은의 땅속, 계략이 땅굴과 있잖아요. 간첩. 그렇죠. 간첩이 또 박지원 위치상에서는. 간첩이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김대중 간첩과 노무현 간첩에 이어서. 그런데 이 국민은 바른말 할 줄 모르고 이제 노예로 살 국리를 하고서 땅굴이 온 세상에 싱크홀을 드러내고 있어도 저게 하수도가 터졌거니 상수도가 터졌거니 이 박원순의 거짓을 믿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죽어도 싼 민족이죠. 어디- 제가 이 말 하기 참 어려운 말인데 이 민족은 지들 스스로 1975년 4월 30일 사우스 베트남이 망한 길을 더 급박하게 이렇게 쫓아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요. 어제 보니까 박지원 그분 고단수라고 하는데요. 이미 그 신문 사람들 언론을 다 데리고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에. 자, 그게 고단수 아닌가? 2000년도 공산화로. 8월 5일부터 예. 8월 12일까지 네. 여름밤 11박 7박 8일이죠. 네. 7박 8일 동안 46명의 최학래라고 하는 한겨레 신문 사장 네. 이놈을 포함해갖고 46명의 언론사 대표들을 끌고 박지원 간첩이 문광부 장관으로 김정일이 앞에 가서 충성 맹세를 하고 상호 중상 비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남북 언론인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옵니다.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 언론은 망한 겁니다. 죽었습니다. 간첩 잡자도 없고 공산당 싫어요. 이런 것도 없어요. 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검열을 받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검열을 받고 있는 언론인데 여기에 땅굴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덮는 거는 봤어요. 뭐 방송에 성명서. 땅굴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다음에 간첩 왜 이병호 저 국정원장은 간첩 한 마리 못 잡느냐 하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간첩 잡는 국정원이 1년에 간첩 한 마리도 안 잡는다면은 이 국정원 폐지해야지. 그러면 이 자유 언론이라면은 그렇게 써줘야지. 예. 그다음에 간첩 잡자고. 5.18에 북괴군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진 대조를 통해서 김한원 박사님이 430명을 사진 대조를 통해서 알렸고, 그다음에 뉴스타운 호외로도 나갔고, 그러면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여기에 국민의 공복으로서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은 그러한 것들을 연일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봤어요. 그래서 1570명 간첩들이 이 나라의 언론과 방송을 다 장악하고 박지원의 상황, 박지원의 컨트롤 아이템이 돼서 검열 받아서 나온 신문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시호, 국정교과서. 간첩 이시호 여사, 작년 8월 15일 즈음에서는 무슨 짓을 했죠? 지가 이스타나 항공을 네. 이제 전세 내갖고 Z8 내가 이라고 북한에 참. 들어가겠다. 그 코드 네임이 뭔 줄 아세요? Z2 285야. 제2의 815를 하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겠다. 이 코드는 누가 줬어요? 북한 노동당이 이제 이시호 네가 타고 올 비행기 코드는 이거다. 이스타나 항공에는 우리 지령을 받는 임원진이 있으니까 이스타나의 코드 네임은 Z2 285로 해라. 이 짓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세계적으로. 이 정도 되면 망하기 아이고. 3분 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고 실제로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심리를 끌고 가는 자는 4만 3천 간첩과 7만 5천 종북, 도합 약 12만 명의 종북 간첩을 이끌고서 이 나라의 시스템을 완전하게 장악한 박지원 상황이 끌고 가는 저 간첩 박지원이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전략을 짜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변함없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또 모시고 또 귀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 010-5368-1782입니다. 새싹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이 새싹이 올바르게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런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렇게 보여진 것들만이 아니고 귀중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귀한 새싹들이 종북 간첩 또 이렇게
햇빛 정책으로 퍼주기만 할 게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귀한 새싹 국정교과서도 역사를 바로잡기를 소망합니다. 010-5368-1782 땅굴한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론으로 이해하는데 우상호 대통령이 바뀌면 협조하겠다. 대통령이 이제 바뀌라고 압박합니다. 뭘 더민주의 협조한다는 거예요? 원내대표죠. 네. 그다음에 정진석이 DJ 실사구시 정신으로 가겠다. DJ가 무슨 실사구시예요? 간첩 김대중을 띄우는 역할을 정진석이가 하는 걸 보니 이게 또 같은 간첩 계통이 아닌가, 이게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종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DJ가 이 나라 말아먹은 간첩 출신의 대통령인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죠? 2000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면서 퍼주기로 일관해갖고 얼마를 퍼줬어요? 약 30조 원이 15조 원은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15조 원은 우리 기업들 팔을 비틀어갖고 30조 원을 김대중이가 김정일에게 갖다 줘서 이 나라 경제도 이 모양이고, 그 돈 30조를 받아서 뭘 했죠?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땅굴 파고 그 짓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첩을 실사구시 정신이라고 띄우는 걸 보면 이 정진석이도 제정신이 아닌 DJ를 또 이야기하고 참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가 1987년부터 인연을 맺었다. 이 우상호하고 정진석이가 우가 이한열 영정 들고 있을 때 나도 사회부 기자로 현장 있었다. 자, 정진석 맞이한 우상호. 제가 인사드리러 가겠다에 다른 당도 갔으니 이번에도 우는 약속 5분 전 복도서 기다렸다. 이게 다 무슨 당이에요 지금? 자, 요 정진석이는 새누리당이죠. 정부 여당. 그러면서 이제 DJ 띄우는 것은 박지원에게 이제 저걸 하는 겁니다. 박지원의 도움을 콜하는 뜻입니다. 이희호 여사. 오히려 간첩. 더불어민주당이 그랬으면 모르지만 새누리당까지도 DJ 뭘 저런 걸 이야기한다고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국민으로서는. 나라가 막 가는 거고, 요번에 4.13 총선에서 네. 부정 개표 사건으로 네. 이제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보 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송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반역의 신문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시사 브리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비오는 날인데도 시사 브리핑으로 만나보도록 트럼프 미 대선 후보가 공화당 대선 후보죠. 한국 주한 미군비 100%를 내라. 이게 상호 방위 조약이고 또 상호 간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주둔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반을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미국의 군대가 들어와 있는 것이냐,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이 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은의 국책은행 지원 현금 출자보다는 대출로 하겠다. 이게 이제 이주열 총재죠.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정상적인 기업조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회사채 지원, 금융 중개 지원 대출 등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 또 북에서는 또 난리가 났죠. 오늘이 무슨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가 열리죠. 네, 5월 그러면서 저 양반들이 김정은을 향해서 21세기 태양이다. 21세기 태양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태양은 무슨 얼어 죽을 태양입니까? 지금 나라 사람들이 다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까지 아주 노역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자, 트럼프 뜻대로라면 한국이 낼 미군 분담금은 연 한 1조 원 정도를 내고 있죠. 9,320억에서 2015년 기준입니다. 2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시험대가 될 차기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그래서 주한미군은 한미 양쪽의 이익이다. 의석의
123석과 122석인데요. 1석 차이가 이게 이미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1당은 더민주다. 예. 제2당이 새누리다. 요걸 만든 그러게 장 말이에요. 본인이 박지원 간첩입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자, 미 정보수장 한민구 국방 외교 안보 인사 두루 만나고 다녀가 그냥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 북핵실험 동향 도발식 공조 논의했다. 이거 다 논의한 거 그대로 김정은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왜 안보실장 김관진이가 저게 간첩이고 또 북경에 나가 있는 김장수요. 주중대사 김장수가 간첩이다 보니 그다음에 이 청와대 24명의 간첩단이 앉아 있다 보니 이러한 우리나라가 논의된 것이 그대로 정리돼서 김정은 책상 위에 올라가는 망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3분, 망하기 3분 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판 양적 완화 운운하는 건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는 것이다. 해운 조선 3사 부실 처리는 한은이 국회 동의 필요 없는 특별 융자로도 막을 수 있다. 과연 막아질까요? 이거 시기를 놓치면은 이 나라가 망국으로 갈 텐데 하여튼 잘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조선업 빅딜 당장은 현실성이 없다. 공급 과잉은 중국이 훨씬 심하다. 빅3 경쟁력으로 일단 버텨라. 대량 실업 대책 공적 자금이 최선이다. 1997년 2008년 공적 자금 조성하지만 청문회 하는 바람에 관료들이 절대 먼저 얘기 안 꺼내고 있다. 이제 이런. 근데 한은 사건을 아직 잘 모르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또 국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정부에서는 양적 완화를 하자라고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양적 완화는 아직 시기상조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네요. 재벌 개혁 운동을 벌여온 20년. 그래서 한국은 북한 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미국은 아시아 주도권을 유지하고 트럼프 100% 부담 논리는 안 맞는다. 미국 야당 사이에 낀 정부 분담금 90% 우리 주머니로 돌아온다. 정부가 야당에 반박하는 논리 트럼프 측에서 되레 악용할 수도 있다. 자, 한국은 돈 버는 기계인데 분담금은 쥐꼬리만큼 낸다. 트럼프 틈날 때마다 한국을 비판한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이 비판이 이제 미국민들에게 상세한 걸 잘 모르는 사람은 한국은 무임승차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가서 주둔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죠. 미국의 아시아 전략상 미군 주둔이 forward presence, 이 전방에 나가서 전력을 유지함으로써 미국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하는 이 forward presence 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트럼프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문 지식이 없고 그냥 부동산 재벌이라 그런 걸 모르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제 트럼프하고 골프를 친 사람이 네. 이제 같이 쳤는데 오비가 난 것 같은데 가서 그린 근처에 내 거 여기 살았다 하고 이렇게 보인답니다. 골프도 모르는 사람이 골프를. 아니 그런 식으로 룰이 없는 사람인 것 네. 같아요. 지금 방금 얘기 드린 forward presence 이 스트래티지가 상호 이익이 되니까 네. 이제까지 미군 주둔 비용의 반을 한국이 되고 반은 미국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내라 아니면 철수하겠다.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국의 전쟁을 일으키겠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그래도 미국은 대통령이 파워가 있는 건가요? 마음대로 철수하고. 아니 이제 의회가 있으니까 그러게 걸러지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끽소리도 못 이런 하시나? 상황입니다. 자, 어... 자, 저는 이 두 사람이 종북으로 이해하고 종북 간첩단의 연관.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좌파죠. 재벌 다 죽이기 작전 했던 건가? 이하고 이주열하고 같이 짜고 치는 고도리일 수 있고 이 조선일보의 간첩의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으로 앉아 있는 조선일보의 간첩단하고 짜고 치는 고도리로서 이것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한은의 구조조정 실탄, 자본 확충 펀드 유력. 그래서 국채근 자본 확충 방안으로 이 총재는 출자 대신 대출을 밝히며 자본 확충 펀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돈을 꿔주지 절대 국가의 돈을 임의로 줘갖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해결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 꽂으면 막 빚만 또 양쪽 늘어나잖아요. 원하는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네. 국채권의 돈을 찍어내서 이 돈을 이제 정부가 갖고서 야, 너 빚 갚고 대량 이거 해결해라 하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약간 되겠지만 이제 나랑 일단 살려놓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경제를 회생시키자. 왜? 돈이 안 도니까. 이것을 이제 대통령의 보관이 그거 같은데 이주열 하는 총재가 아니다. 그렇게 못하겠다. 돈을 꽂으면 꽂았지. 그럼 꽂은다고 이게 경제가 돌아갈까요? 살아날까요? 안 되죠. 빚만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종북 간첩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 완화로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조선일보가 치고 나오고 요 20년간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뛰어들었던 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들고 나오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들고 나오는 그런 양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운호 구명 로비 내사하던 검 왜 중단했나? 저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박지원 간첩의 세상입니다. 상황. 박지원이가 박근혜 대통령 위에서 상황 노릇을 하면서 안보실장으로 김장수를 앉혀라. 그러면 김장수는 꽃꽃장수로 노무현이를 섬겼던 자죠. 그리고 이명박 때 비례대표 의원을 했고 그러고 나서는